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의 계절은 바뀌는데 우리 마음속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 답답하시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보릿고개를 넘고 이름도 생소했던 격변의 시대를 몸으로 받아내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한 칸 마련하려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그 세월, 그게 바로 우리의 긍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 온통 불안한 이야기뿐입니다. 비트코인이니 디지털 자산이니 하는 것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도깨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어오며 배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좋다고 우르르 몰려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고 반대로 모두가 이제 끝났다라고 등을 돌릴 때 그 속에 진짜 알맹이가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시장은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 혹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소위 말하는 시장의 고수들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지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자극적인 뉴스 제목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의 진실을 파헤치고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굳힐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장 먼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16일 비트코인 가격이 73,6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가슴 졸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2022년 FTX 사태 때 기억나십니까? 세계 이 위거래소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었을 때 세상은 비트코인이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 바닥 대비 몇 배나 올라와 7만 달러를 상회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4년 4월에 있었던 방함기 이후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수요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단타꾼들이 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전 세계 채굴량의 2배가 넘는 양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0개씩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이 기괴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식으로 치면 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이 높다고 두려워하거나 조금만 흔들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꼴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과 공포라는 안경이 씌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시 과거 강남 개발 초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흙먼지 날리던 벌판에 말뚝만 박혀있던 그때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저 배추밭이 나중에 금싸라기 땅이 된다고 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다들 미친 소리라고 코웃음을 쳤죠.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그때와 닮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번호 조각이 무슨 땅값이냐는 의구심이지요. 하지만 그때 용기 내어 지분을 모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의 비트코인이 과거 강남의 요지처럼 거대한 금융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전통적인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독특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재개발 구역의 낡은 빌라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기 흉하고 살기 불편하지만 도로가 뚫리고 상하수도가 깔리는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제도화 과정은 바로 이 포장도로를 까는 작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트코인 역사학자 피트 리조가 언급한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닙니다. STRC라는 아주 복잡한 금융 설계를 통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의 신용을 빌려 비트코인을 사고 그 가치 상승분을 주주들과 나누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보약 한자에 지을 때 인삼만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추도 넣고 감초도 넣어 서로의 효능을 돕게 하듯 세일러는 전통 금융의 신뢰와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0개씩 1년이면 50이 주니까 52만 개를 사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발행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뿐인데 한 회사가 1년에 50만 개를 가져간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경제 원칙만 생각해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명확한 숫자를 두고도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변동성이라는 파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 고기들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파도는 수면 위에서만 치는 것이니까요. 세일러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들은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곰탕 한 그릇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뼈를 골라 찬물에 핏물을 빼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한 불로 줄여 밤새 고아야 합니다.
자, 중간에 궁금하다고 뚜껑 자꾸 열어보고 불 조절 못하면 진한 국물은 커녕 비린내만 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핏물을 빼는 과정이거나 진한 국물이 우러나기 직전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피트 리조가 말했듯 2015년의 폭락장은 지금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1200달러 하던 게 1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때 비트코인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은 2021년의 불장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73,600달러라는 가격대에서 벌어지는 눈치 싸움은 우리 인생의 풍패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자식 농사 지을 때 속 썩이는 시기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기를 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나중에 장성한 자식의 효도를 받는 법입니다. 자, 지금 시장도 그런 인고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허리에 삐삐 차고 공중전화 찾아 뛰어가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누가 그 비싸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80 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없으면 손발이 묶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딱 그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 이제는 누구나 주식 사듯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시장 바닥에서 보따리 장사하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 백화점에 정식 입점하는 브랜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하면 까다로운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신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이 찾아옵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건 이제 이 자산이 그들만의 전유물에서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7만 달러를 넘어서며 매우 뜨겁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꼭대기는 언제나 축제 분위기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옆집 순이 엄마까지 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때 그때가 항상 끝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가격이 올랐음에도 대중의 의심을 거두지 않고 관련 뉴스에 피로감을 느낄 때 이때가 바로 고수들이 조용히 지분을 늘리는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는 변하지 않았고 2100만 개라는 총발행량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건 오직 사람들의 마음뿐입니다. 모내기철에 물대는 심정으로 지금의 눈치 싸움을 견디면 반드시 추수의 계절은 옵니다. 여러분은 이 물길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논을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고 말이죠. 자, 비트 리조는 인공지능이 결국 그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쌀을 먹을 때 그 품종을 처음 개량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쌀이 내 배를 채워주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누구든 혹은 그가 살아있든 죽었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난 10여 년간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작동해 왔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 어떤 은행도 어떤 정부 시스템도 이렇게 완벽한 무사고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창업주가 물러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우량 기업처럼 비트코인은 이제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사토시라는 개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기계가 내뱉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신뢰라는 가치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국가를 믿고 은행을 믿고 이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탐욕에 물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져온 혁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수학을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수학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더하기 2는 언제나 4입니다.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의 코인을 발행합니다. 중앙은행이 정책에 따라 돈을 찍어내 내 지갑 속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비트코인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물건 살 때 상인 말만 믿고 삽니까?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고 꼼꼼히 따져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바로 그런 꼼꼼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투명한 장부입니다. 누구라도 열어볼 수 있고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장부, 그게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자, 요즘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경제의 파도는 우리 같은 서민의 삶을 직격합니다. 옛날에 자식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한 푼, 두 푼 모았던 적금 통장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은 그 무게가 천지 차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넣어둔 돈의 가치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내 노후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금처럼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곳에 두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귀한 자산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생존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격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현금, 그리고 약간의 디지털 자산, 이 균형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명예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 다 하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편의점 차리는 겁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은 빤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아는 정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고수들은 역발상의 귀재들입니다. 남들이 다 포기하고 떠난 불황기에 조용히 입지 좋은 가게 털을 잡는 상인들처럼 피트 리조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듯 지금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피로감이 높을 때 그들은 기회를 봅니다. 2021년에 광기 속에서 팔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은 올랐지만 시스템은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왜 아닐까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개발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부부싸움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이름하여 비트코인 코어 대 너츠 논쟁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런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집을 처음 지은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 베란다도 확장하고 인테리어도 고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부 보수적인 개발자들은 비트코인이 순수한 화폐로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개발자들은 비트코인 위에서 그림도 사고 팔고 여러 금융상품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갈등은 건강한 발전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새순이 돋고 가지가 뻗어나가며 서로 부딪히기도 하는 법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비트코인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과거의 혼란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의 비트코인 생태계는 그때보다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다시 STRC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행보는 가히 혁명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땅만 가진 지주가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올려 임대 수익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동산은 세금도 없고 유지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합니다. 세일러는 이 부동산의 지분을 잘게 쪼개서 금융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큰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종자돈과 위험 감수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숫자로 증명되는 세일러의 매수세는 지금 이 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주가 폭락이 아닙니다. 바로 소리 없이 내 집 안방에 현금을 훔쳐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입니다. 10년 전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과 지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노후는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문단속 수단입니다. 금처럼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나 원화는 정부가 정책에 따라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 노후 자산의 일부를 이런 희소성에 베팅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곰탕 진하게 우려내듯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의 진국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당장의 가격 흔들림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가치입니다. 비트 리조는 2029년이나 2030년쯤이면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현재 7만 3,600달러 수준에서도 몇 배나 더 되는 수치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전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때쯤이면 비트코인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지갑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들에게 디지털 자산은 너무나 당연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종이 화폐에 익숙하듯 그들은 코인에 익숙합니다. 이 세대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이 바로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폭발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자식 농사 지을 때 당장 성적표 한 장에 일일비하지 않듯 우리도 2030년이라는 긴 흐름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7만 달러 대의 가격이 나중에 2030년에 돌아봤을 때 그때가 정말 저렴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지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후회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비트코인 폭락, 전량 매도하라, 혹은 내일 당장 오를 급등, 코인 공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말들에 흔들리면 평생 모은 돈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시장 바닥 눈치 싸움에서도 말 많은 장사꾼 치고 물건 좋은 경우 드뭅니다. 진짜 정보는 차분하고 논리적입니다. 숫자로 말하고 역사로 증명합니다. 피트 리조처럼 비트코인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한두 번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볼 때 제목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것이 이 험한 경제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공포가 닥칠 때 팔고 싶고 탐욕이 차오를 때 사고 싶은 그 본능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산전수전 겪으며 배운 게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 중에 잘된 거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잠시 차트를 끄고 산책을 다녀오십시오. 혹은 손주들 재롱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비트코인은 2,500만 원이었을 때도 있었고 1억 원이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 가치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고수들은 가격을 보지 않고 가치를 봅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가격의 흔들림은 오히려 저렴하게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자만이 마지막에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기둥입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우리가 지켜낸 자산과 그동안 쌓아온 지혜입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잘 굴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품위 있게 지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마지막 거대한 기회일지 모릅니다. 과거 강남 개발이나 IT 붐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번 디지털 자산 혁명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발을 담가 보십시오. 그것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내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대를 이어 지켜온 장독대처럼 여러분의 자산도 단단하게 관리하십시오. 결국 이기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견디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결국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곰탕 끓일 때 불 앞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투자하십시오. 지금의 횡보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더 역사적으로 볼 때 상승장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리에 없으면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친다라고 해서 심어놓은 나무를 뽑아버리면 열매는 영영 볼 수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비트코인과 경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뉴스의 자극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차가운 숫자의 진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거대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경제의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싸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이 원칙을 몸소 익히셨을 겁니다. 그 경험과 지혜를 이제 투자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여유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뉴스는 매일 바뀌지만 여러분이 쌓아온 삶의 궤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궤적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숫자를 이기는 건 결국 인내이고 뉴스를 이기는 건 해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승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